안녕하세요. 루코라입니다. 오늘은 누가 봐도 뭘 소개할 건지 보이게 세팅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재미있게 설명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필름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이렇게 목돈을 모아서 샀던 게 필름 카메라였어요. 저는 우연찮게 필름 카메라 사진을 보게 돼가지고 그 뒤로 거기에 푹 빠져서 용돈을 모아서 엄청나게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를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콘탁스 G1이라는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되게 여러 종류의 카메라들을 접하게 되고, 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선 필름 카메라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찍으려면 가벼워야 돼서 자동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 카메라 중에 이 클라세라는 모델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줬었는데 자동 카메라인데 조금의 더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여서 약간의 고가의 카메라인데, 이 W 모델하고 S 모델이 있는데 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좁은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풍경을 찍을 때 보통 이 28mm가 좋다고 하고 인물을 찍을 때에는 38mm거든요. 사실 뭘 찍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뭔가 혹시 다른 게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 클라스 S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찍어보니까 얼굴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필름 카메라들은 간혹 왜곡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클라스가 그 왜곡 현상이 되게 적고 얼굴의 그 느낌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동 카메라들도 되게 많이 써봤는데 남아있는 애는 이 클라스라는 거. 플래시 터트릴 때도 예쁜 카메라예요. 진짜 플래시 터트렸을 때 예쁜 카메라가 몇 개 없거든요. 필름 카메라 찍을 때는 거의 낮에, 주로 해가 많은 시간에 자연광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 카메라는 집 안에서 플래시 터트려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찍기에 되게 적합한 카메라입니다. 또 자동 카메라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귀엽잖아요. 앞에서 고개 끄덕여주고 있는 게 열리면서 렌즈가 보였다가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닫으면 불쌍. 여기를 눌러서 닫으면 열렸다가 이렇게 닫히는 카메라예요. 근데 이거는 하프 카메라예요. 그래서 한 장의 필름으로 두 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하프 카메라인데, 이 코니카라는 회사가 이 렌즈가 되게 유명해요. 선예도가 좋고 선명도 뭐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유명한데, 조리개가 조금 어둡긴 한데 그래도 밝은 날 찍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정도의 고정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ISO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좀 있고, 근데 하프 카메라 중에서 되게 잘 나오는 카메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동 카메라들 얘기하니까 수동 카메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처음에는 자동 카메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카메라를 찍어보고 재미가 들리고 자동 카메라로 찍었던 어떤 결과물이 너무 예뻐서 더 욕심이 나게 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동 카메라를 사게 됐었는데 처음으로 샀던 수동 카메라가 이 올림푸스 수동 카메라예요. 이거는 지금 OM3 모델인데 그 수동 카메라 중에 되게 작은 사이즈에 속한대요. 저는 이 올림푸스를 좋아하는 게 이 렌즈 때문이거든요. 이런 수동 카메라들은 렌즈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렌즈가 특유의 색이 있어요. 저는 이 50mm 렌즈가 기본 렌즈인데 이 50mm 렌즈랑 OM3를 수동 카메라로 제일 많이 써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실 뭔가 이 필름 카메라 한 장 한 장 찍을 때 수동
수동 카메라의 약간 묘미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뷰파인더 안으로 보이는 사물이거든요.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뭔가 되게 영화 같고 더 예쁘게 나온다는 거? 그런 낭만이 있답니다, 수동 카메라에는. 카메라마다 조금 다른데 이 올림푸스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은 노란기가 더 도는 색깔이라고 했다면 이 니콘 수동 카메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조금 더 DSLR과 가깝다고 해야 되나? 제가 쓰는 이 렌즈가 엄청 좋더라고요. 보이그랜더의 40mm f2 렌즈하고 니콘 바디하고 끼우니까 사진이 좀 더 뽀얗고 그 어플에 쓰이는 약간 하얀색 필터 같은 느낌? 선회도가 엄청 좋은데 핀이 진짜 잘 맞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렌즈예요. 근데 이 바디는 좀 올림푸스랑 다르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조리개랑 뭐 셔터 스피드나 이런 거를 다 렌즈 앞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찍을 수 있는데 얘는 위에 있어요. 위에. 초점 맞으면 이렇게 들어서 해야 돼. 내가 이거부터 올림푸스부터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니콘의 이 위에 있는 셔터 스피드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뭐 이것도 쓰다 보면 뭐 아무 상관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수동 카메라를 쓰게 된 게 처음 카메라를 가졌을 때는 반자동 카메라여가지고 내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막 찍으면 잘 나오곤 했는데 수동 카메라를 처음 찍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망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씩 너무 예쁜 사진이 있는 거야. 포기할 수 없게. 내가 혼자 스스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찍어야지 잘 나오는지 조금 알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찍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게 되고 또 결과물로 보게 되니까 재밌어서 더 많이 찍게 됐던 것 같아요. 필름은 많이들 알다시피 조금 귀찮음이 따라오잖아요. 필름을 현상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상할 때 따로 돈을 지불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물을 볼 때 그 돈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그런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필름 카메라 특유의 그 느낌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약간 촌스러워 보이지만 왠지 그래서 더 정겹고 더 진짜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해보는 걸 좋아해서 내가 직접 써보고 나한테 맞는지 보고 결정해서 또 내가 갖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걸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써보게 된 카메라가 바로 이 RF 카메라예요. 이 RF 카메라는 라이카 카메라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게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맞아져서 딱 정확하게 맞아졌을 때 초점이 맞는 거래요. 항상 그런 걸로 안 찍다가 찍으니까 전 이게 되게 낯설었거든요. 결과물이 되게 진득하고 되게 선명하고 이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카메라였는데 이게 오래된 카메라라서 아무래도 이 뷰파인더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잘 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셔터 소리가 엄청 작아요. 이렇게 셔터음이 작아서 약간 조용한 공간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자동 카메라 중에 지금 카메라 같은 느낌을 가진 카메라가 이 코니카의 헥사라는 모델이거든요. 이 렌즈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도 구매하게 됐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도 올린 적 있었는데 너무 카메라가 선명한 거예요. 이런 얼굴 선이라든지 이런 손선 같은 게 되게 날렵하고 표현이 너무 잘 돼요. 근데 이 클라스처럼 조금의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 카메라인데 그냥 자동으로만 놓고 찍어도 결과물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단점은 너무 커. 제가 이걸 못 보내는 이유가 너무 결과물이 예뻐요. 카메라 주인을 찾아줄까 하다가 그 결과물을 사진들을 한 번 쫙 보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내려놨던 그런 카메라예요.
이렇게 제가 필름 카메라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추려서 설명했는데, 제가 찍어보니까 이 필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아주 정확한 정보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저한테 맞는 필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색감으로 나오는 필름 몇 가지 좀 추천을 해보자면, 우선 이 시네스틸이라는 필름은 애증의 필름이에요. 제가 앨범 커버 때도 여러 번 썼던 필름인데, 이 필름이 복불복이 있어요. 이게 수 작업으로 하는 필름이다 보니까 영화용 필름인데 약간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 필름이 하필이면 그 안 좋은 필름에 걸린 거예요. 그 결과물이 다 망쳤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얼굴 쪽에만 그 점이 안 생긴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앨범 커버에 네가 내리는 거리라는 그 제 얼굴로 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이 필름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얼굴을 비켜서 그 검정색이 생겨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필름인데 너무 예쁘게 나와요. 보통 필름보다 더 곱고 더 빛이 예쁘게 들어오는 그런 필름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 카메라를 찍을 때 로모 필름이 재밌게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로 집에서 찍거나 좀 어두울 때까지 찍으려고 할 때는 800짜리를 쓰고, 아닐 때는 400짜리 쓰거든요. 이렇게 플래시 터트리고 찍을 때 재밌게 나왔던 것 같아요. 찍었을 때는 자동 카메라랑 궁합이 잘 맞았던? 제가 꺼내놓은 것들은 거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카메라 장에 중형 카메라도 있고 수동 카메라들이 있고, 조금 오래된 진짜 테이프 넣어서 찍는 캠코더들도 있고, 촬영하는 도구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취미인데 그런 취미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드를 열어보면 내가 까먹고 있었던 곳에 갔던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런 추억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조금 귀찮아도 많은 추억을 남기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이 안 나던 것도 기억나서 잊지 않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필름 카메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추천드렸으니까, 혹시 필름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앞으로 구매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찍은 필름 카메라 사진들로 마무리하는 걸로. 안녕해주세요. 안녕.